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한 매체에서 무더운 여름 대중들이 즐겨 찾는 여름철 인기 음식 베스트 5를 소개했습니다.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 인터넷 내 언급 횟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5가지의 메뉴가 바로 이것들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상과 들어맞으셨습니까? 우선은 여름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민 보양식, 이 삼계탕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직접 키운 토종닭을 주문 즉시 잡아서 끓여내던 군산의 착한 삼계탕집이 문득 떠오르는데요. 삼계탕 이외에는 이렇게 시원함을 자랑하는 차가운 음식들이 대부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콩국수, 냉면, 빙수 모두 저희가 착한 식당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메뉴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덮개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름철 인기 음식 4위를 차지한 무려 시원하면서도 그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이라는 이 음식. 궁금하시죠? 이 음식은 바로 짜잔! 판메밀입니다. 흔히들 소바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대나무 발 위에 말아올린 갈색빛의 메밀면을 이렇게 듬뿍 한 덩이 들어서 얼음이 동동 띄워져 있는 이 쭈유라는 장국에 푹 적신 다음에 시원합니다. 고소한 메밀면과 어우러지는 이 시원한 국물 맛. 정말 무더운 요즘 도망간 입맛이 절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밀면과 장국의 간단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한 끼에도 정말이지 다양한 꼼수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꼼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판메밀을 판매하는 식당을 찾아 나섰는데요. 과연 별 5개의 착한 판메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일본어로 소바라 불리는 판메밀은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에 탄생한 일본 대표 면 요리로 본토에서는 메밀 함량이 30%를 넘어야 규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메밀은 글루텐 함량이 적어 끈기가 없기 때문에 재면 과정에서 숙달된 기술과 힘, 그리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긴 수명을 기원하는 메밀 국숟가락을 적절한 시간 동안 끓여낸 뒤 가다랑어포 등으로 우려낸 쭈유에 적셔 먹는 판메밀. 한국에서도 친숙한 여름 인기 메뉴입니다. 서울의 판메밀 맛집들도 여름 대목을 맞이했습니다. 50년 전통을 자랑한다는 이곳은 인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아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줄이 늘어서 있다는데요. 네. 메밀국수를 맛보러 온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안. 메밀면을 쭈유에 찍어 먹는 판메밀이 이곳의 대표 메뉴지만 메밀면에 양념장을 비벼 매콤한 맛을 낸 한국식 비빔 메밀국수 역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판메밀의 가격은 7,000원, 비빔 메밀은 8,000원인데요. 저희 메밀소바 2인분이요. 주문을 한 뒤 자리에 앉으니 곧바로 나오는 음식. 1인분의 판메밀에는 다진 파와 가른 물을 넣은 쭈유, 그리고 김가루를 얹어낸 메밀국수가 함께 나옵니다. 메밀면은 칼국수나 우동면과는 다르게 갈색빛을 띠고 있는데요. 다진 파를 기호에 맞게 넣은 뒤 쭈유에 메밀면을 적셔 먹는 판메밀. 과연 맛은 어떨까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시원한 육수를 메밀 이렇게 딱 찍어 먹으니까 저희가 확 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함으로 여름철 인기 만점인 판메밀에 대해
한 시청자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평소 단골인 유명 판매밀집에서 우연히 설거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메밀면이 담긴 차반 그릇의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는 건데요. 우리는 제보자가 지목한 판매밀 식당을 찾았습니다. 60년 전통을 지닌 이곳은 서울의 대표 판매밀 전문점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인데요. 대기하는 손님들이 늘어선 한편에 주방 입구가 보입니다. 하지만 판매밀 그릇의 세척 과정을 지켜보기는 어려운 상황. 10여 분의 기다림 끝에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판매밀을 맛보러 온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1인분에 2판이 나온다는 판매밀의 가격은 8,000원. 주문하기가 무섭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직원. 순식간에 판매밀 한 상이 차려집니다. 간단한 밑반찬과 쯔유, 층층이 쌓아 올린 메밀면 2판이 나왔는데요. 먼저 제보자의 말대로 그릇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발을 살펴보던 중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새빨간 고춧가루. 또 다른 그릇에는 눌러붙은 김가루가 보입니다. 그릇의 위생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 휴지를 사용해 대나무 발을 닦아봤습니다. 그런데 슬쩍 닦아낸 휴지에서 묻어나오는 까만 때 그대로 음식을 먹을 순 없었습니다. 요청해 그릇을 다시 가져가는 직원. 잠시 후 새 판매밀을 다시 가져다 주는데요. 받은 즉시 대나무 발을 닦아봤습니다. 그런데 새로 받은 대나무 발에서도 묻어나오는 얼룩. 동행한 제작진들의 것들도 재차 닦아봤지만 상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릇의 위생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한좀 부럽더라고요. 또 그래요? 아, 끓여요? 매일 밤 그릇을 끓는 물에 소독하지만 사용량이 많아 그렇다는 것. 우리는 식당을 나오던 중 우연히 주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방 안으로 겹겹이 쌓인 판매밀 그릇들이 들어오자 직원은 그릇을 한 개씩 잠시 아래로 내리더니 다시 그릇을 쌓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들어올리는 그릇에서 흥건히 떨어지는 물줄기. 바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겁니다. 물에 슬쩍 헹구는 정도의 간단한 세척을 거친 그릇들은 다시 손님들의 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판매밀집의 상황은 어떨까? 소문난 맛집이라는 이곳 역시 판매밀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빈자리 하나 없습니다. 빠른 회전을 위해 자리에 앉기 전 주문부터 받는데요. 32개로. 자리에 앉으면 주문한 판매밀 정식이 금세 차려집니다. 과연 이곳의 대나무 발은 어떨까? 자세히 살펴보니 세척한 지 얼마 안 된 듯 축축히 젖어 있습니다. 휴지를 사용해 대나무 발을 문질러 봤는데요. 제법 깨끗해 보이지만 약간의 누런 때가 묻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지목한 곳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의 판매밀집 위생검사를 진행한 결과 메밀면을 담는 그릇에서 일반 세균과 대장균군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위생 불량 시기에 음식물이 닿으면 세균이 번식하는 2차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름철 식기세척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매밀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곳은 없는 걸까요? 서울의 한 메밀국수집. 돈가스와 함께 나오는 판매밀 정식은 1인분에 12,000원. 잠시 후 거대한 크기의 판메밀과 돈가스까지 푸짐한 2인분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우선 대나무 발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기는 판이 되게 깨끗하네요.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대나무 발은 휴지로 문질러 봐도 묻어나오는 것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 위생적인 그릇에 나온 판메밀.
더욱 믿음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메밀면의 맛은 어떨까? 쫀득하고 매끈매끈해요. 냉면 같은 느낌? 이 식당은 메밀면을 직접 재면한다는 생면 제조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메밀가루 포대가 보이는데요. 식당 구석구석에서 이런 메밀가루 포대가 여럿 발견됩니다. 요건 봉평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되게? 국내산 메밀가루로 만든다는 메밀면. 자세한 확인을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마침 손님이 남기고 간 판메밀 그릇을 정리 중인 직원. 파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려고? 네. 직접 보여주겠다는 직원은 대나무 발을 흐르는 물에 슬쩍 헹군 다음 그릇들이 담겨 있는 물에 넣고 한 번 더 비비는데요. 아, 물로만 씻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면만 넣는 거기 때문에 청결해 보이지만 설거지에 주방 세제 한 번 사용하지 않은 이 대나무 발에서도 일반 세균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당의 메밀면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재면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메밀면은 갈색인데 메밀가루는 하얗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이곳의 메밀가루는 강원도 봉평이 산지인 국내산. 재면을 준비하며 메밀가루를 퍼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메밀가루의 색깔이 하얗습니다. 이거 색깔도 똑같이 하얗네요. 이 상태에서 면물 부으면 하얗게 나온다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직원. 이게 100% 순메밀이에요. 아, 이거 100% 이게 메밀 이렇게 밭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메밀은 단단한 검은 빛의 껍질을 가졌지만 껍질을 벗겨 도정하면 이렇게 하얀색을 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재면을 준비하는 직원. 먼저 메밀면의 주재료인 메밀가루 계량을 합니다. 총 2그릇 반의 분량인데요. 곧이어 밀가루 포대를 준비하는 직원. 1그릇, 2그릇 넣기 시작하더니 무려 15그릇의 밀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몇 퍼센트 들어간 거예요? 메밀이게 20만 원이나 메밀. 밀가루 2만 원. 어느 집은 많이 해서 닦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도 많이 닦고. 굳이 비싼 메밀을 많이 집어넣으면서까지 그 장난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의문의 흰 가루도 반죽의 필수 재료라는데요. 아, 면 사용한 거. 이게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엄청 차이나는 건 면을 쭉 잡아내면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반죽에 들어간 재료는 모두 하얀색인데 그렇다면 메밀면 특유의 진한 색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이때 직원이 꺼낸 비닐봉투에서 새까만 무언가가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껍질 가는 거. 아, 배꼽이 간 거예요? 아, 볶아서 가는 거예요? 새까만 가루의 정체는 메밀 껍질을 볶은 다음 갈아냈다는 볶은 메밀가루. 왜 커피향이 나지? 아우, 써. 원두가루처럼 진한 색의 그 향과 쓴맛이 매우 강한데요. 직원은 계량한 볶은 메밀가루를 반죽기에 부어줍니다. 껍질 안 넣고 하얗게 만들면 안 돼요? 원래는 그게 오리지널인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지. 원래 메밀을 좀 까무잡잡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 다들 그런 식으로 갖겠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잠시 후 각종 가루를 배합한 메밀 반죽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진한 갈색을 띠는 메밀 반죽. 하얀색의 메밀가루와 비교하니 그 색이 정말 짙어졌습니다. 이 메밀 반죽을 기계에 넣어 뽑아준 다음 끓는 물에 삶아주면 우리에게 익숙한 진갈색의 메밀면이 완성됩니다. 또 다른 재료, 다른 방법으로도 메밀면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인천의 한 판매밀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순수한 천연 재료만으로 직접 만든 프리미엄 생면을 사용한다는데요. 동네에 소문난 메밀면 요리 맛집이라는 이곳. 각종 메밀면 메뉴 중 모리소바라는 판메밀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채반에 담겨 나오는 판메밀. 1인분에 메밀면 2덩이와 살얼음 뜬 쯔유, 밑반찬이 곁들여집니다. 표면에서 윤기가 흐르는 이곳의 메밀면은 회색빛을 띠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메밀면이랑 가장 흡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메밀면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직접 면 만드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드시는 우리는 메밀면을 생산한다는 자체 공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 식당뿐 아니라 다른 식당에도 메밀면을 납품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짙은 색의 메밀면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 우리는 반죽 작업을 앞두고 있는 메밀가루를 살펴봤습니다. 입자가 거칠고 짙은 갈색을 띠는 것이 마치 흙처럼 보이는데요. 새하얀 밀가루와 갈색의 메밀가루를 배합해 놓은 반죽기. 이 공장에서는 메밀면의 주재료인 메밀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메밀이 그럼 몇 프로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 아, 10%? 메밀 함량은 단 10%뿐이지만 면발은 짙은 색을 띱니다. 아, 메밀 냄새가 근데 약간 커피 냄새 비슷하네. 그렇지. 볶아서 그렇지. 아, 볶은 거예요? 그럼 볶은 건 왜 넣어요? 받아들이는 모양만, 그냥 메밀 모양만 해서. 하얀 빛의 순 메밀가루를 넣지 않고도 반죽에 단 10%만으로 메밀면 특유의 진한 색을 낼 수 있다는 이 메밀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볶은 게 더 비쌀 것 같은데. 많이 비싸지. 아, 그래요? 좋은 거는 안 먹지. 좋은 메밀은 안 볶고 그냥 팔고. 그렇지. 볶을 필요가 없지. 값을 잘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뭐 필요 없죠. 우리가 취재한 여러 판매밀 식당에서는 진회색 또는 짙은 갈색의 메밀면인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메밀 함량을 확인한 결과 메밀가루는 4%에서 15% 남짓. 메밀면이란 이름이 무색해 보이는데요. 적은 메밀 함량에도 진한 색을 낼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이 볶은 메밀가루.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식당과 제면 공장에 메밀가루를 납품한다는 한 제분소를 찾았습니다. 볶은 메밀도 써요? 섞어서 색깔을 맞추라고. 색을 맞추는 거죠, 색을. 이 일반 국수 공장에서는 조금 넣고도 효과를 보려니까 아주 태우다시피 볶음을 쓰고 실질적으로 메밀 함량이 몇 프로가 안 돼. 우리에게 2개의 볶은 메밀가루 제품을 보여주는 직원. 이거 완전 태운 거네요? 그러니까 볶음 메밀가루예요. 아. 볶은 메밀가루는 색의 진하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볶은 메밀가루를 취급한다는 또 다른 업체. 식당,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볶은 메밀가루 샘플을 보여줍니다. 물론 쓰지 마. 쓰네. 왜? 볶았으니까 쓰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메밀 볶아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서 다 수입해요. 아, 중국 자체 완제품이에요? 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국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엄청 두세 배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는 메밀이 없고 별로. 다 수입산이에요, 중국산. 국내산 메밀은 가격이 비싸고 작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볶은 메밀가루는 중국에서 중국산 메밀을 볶아낸 다음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3가지의 볶은 메밀가루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볶아내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진다는 볶은 메밀가루. 각기 다른 색깔만큼 냄새와 맛도 모두 다를까요? 이 세 개 다 탄맛이 많이 나는데 특히 이 세 번째 거는 더욱더 탄맛이 많이 나가지고 먹기 힘들 정도예요. 진한 색일수록 탄내와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볶은 메밀가루들은 어떤 온도에서 어느 정도 볶아내는 걸까? 우리는 한 방앗간에서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밀의 형태인 통메밀입니다. 혹시 껍질째 갈면 볶지 않아도 진한 색의 메밀가루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재분한 메밀가루는 미색을 띌 뿐 진한 빛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저 검은색 갈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볶지 않은 통 메밀가루를 시판용 볶은 메밀가루와 비교해 보니 색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통 메밀을 가열해 볶아보기로 했습니다. 100도에 맞춰 볶기 시작한 통메밀. 메밀이 볶아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7분 뒤 볶고 있는 메밀에서 구수한 향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볶아진 것 같은데? 벌써요? 아직도 하얘요. 조금씩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하얘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시판용 볶은 메밀가루와 비슷한 색을 찾기 위해 메밀을 계속 볶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7분 30초가 지나자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방앗간이 매캐한 연기로 뒤덮인 상황. 급히 기계 작동을 중단했는데요. 더욱 까매진 통메밀. 혹시 너무 오래 볶은 걸까요? 탄 냄새가 납니다. 눈이 막 매울 정도로 탔네요, 이 정도면. 그 정도 타면 보통 먹을 수 있나요? 이 정도 타면 보통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도 타면 당연히 뭐 소비자들도 뭐 다시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오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탄 것 같다는 볶은 메밀을 재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색이 나올까? 아까와 달리 미숫가루 같은 색을 보이는데요. 조금 갈색이네요, 이건. 기대에 못 미치는 연한 갈색. 하지만 생 메밀가루와 비교해보니 색이 눈에 띄게 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시판용 볶은 메밀가루의 색깔이 나올까 기대했지만 차이는 이렇게나 컸습니다. 다양한 곡물을 볶아본 방앗간 주인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거의 탈 정도로 거의 연기도 나고 냄새도 아주 진해서 더 이상 볶으면 안 되겠다, 재가 돼버리겠다 생각이 돼서 뽑은 상태에서 이렇게 갈아서 나온 거거든요. 볶음 방식이 다르든지 아니면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스테리한 상황. 우리는 볶아낸 시간별로 통메밀을 재분해봤지만 시판용 볶은 메밀가루 특유의 색을 흉내낼 순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볶아낸 것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중국산 볶은 메밀가루. 우리는 볶은 메밀가루를 제조하는 중국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是烤制的荞麦粉吗？还是什么？炒的。有，我们正在生产着呢。韩国它的这个还丑呢，它这也是有深色的，这个深色因为这时间长了，你不需要哪方面的都是你那个啥。 이메일을 통해 우리가 가진 가장 진한 색의 볶은 메밀가루 사진을 보내고 어느 온도에서 얼마나 볶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중국 업체의 답변에 따르면 사진 속 볶은 메밀가루는 300도에서 400도의 고온에서 8시간가량을 볶아낸 것이라는데요. 이것을 태운 것이 아닌 볶아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볶은 메밀가루가 식품으로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요리 연구가에게 시판용 볶은 메밀가루를 보여주고 판정을 의뢰했습니다. 메밀 향이 있긴 있는데 그 약간 태워서 나는 그런 향도 좀 있어요. 이거는 볶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태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워도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직접 맛을 보는 전문가. 메밀 맛은 전혀 없어요. 쓴맛 맛. 아우. 어떻게 이렇게 쓴맛이 나죠? 이걸 저는 메밀인지 알고 지금 먹었으니까 메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모르고 먹었으면 무슨 가루인지 구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써요. 쓴맛뿐인 이 가루가 메밀면 반죽에 들어가고 있던 것. 눈으로 보여지는 면 자체는 메밀면이란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면들을 먹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함량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양념이 맛을 강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약간 느끼지 못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죠. 정말 제대로 된 메밀면은 찾을 수 없는 걸까? 정통 판메밀을 기대하며 찾은 한 일식 전문점. 이곳의 베스트 메뉴 중 하나는 여름 별미 메뉴로 으뜸인 얼음 속 시원한 냉모밀인데요. 다양한 메밀국수 메뉴가 준비된 이곳. 판메밀의 기본 가격은 6,000원으로 제법 저렴합니다. 오리지널 쯔유의 진한 맛도 볼 수 있다는데요. 주문한 판메밀 한 상이 나옵니다. 간단한 밑반찬과 채반에 말아 올린 메밀면, 그리고 살얼음이 동동 뜬 쯔유가 먹음직스러운데요. 다진 파와 갈아낸 물을 쯔유에 섞은 다음 맛을 봤습니다. 오리지널 쯔유의 진한 맛이 그대로 느껴질까요? 되게 많이 짜지 않고 제작지로는 맛이 그냥 근데 뭐 특이한 맛이 난다거나 이러지 않고 많이 먹던 맛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쯔유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여름철에 특히 인기 있는 판메밀 때문에 쯔유는 항상 넉넉히 준비한다는데요. 아, 이게 뭐는 육수예요? 이 육수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배합하는 거지. 우리는 쯔유 제조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빈 플라스틱 용기에 설탕을 수차례 퍼담은 다음 이 용기에 물을 부어 달달한 설탕물을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에 까만 액체를 가득 붓는 직원. 종이팩에 든 무언가도 함께 넣습니다. 보통 육수 끓일 때 뭐 넣는 거예요? 이 육수 우리는 안 끓였어요. 아, 나오나요? 직원이 쓰고 버린 종이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장인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이 쯔유에는 양조 간장과 건조 가다랑어 농축액에 향미 증진제, 카라멜 색소를 비롯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일식 전문점에서 자랑하는 오리지널 쯔유의 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순 메밀가루에 다량의 밀가루, 볶은 메밀가루를 배합해 메밀면을 만들던 판메밀 식당. 이곳에서는 쯔유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본사에서 보내주는 팩 제품을 사용하던 일식 전문점과 다르게 이곳은 쯔유를 물통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만든 걸까? 쯔유 육수는 어떤 걸로 만드는 거예요? 쯔유는 공정품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 회사에서 만드니까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 중 사장이 직접 엄선해 사용한다는 쯔유. 제품 뒷면 깨알같이 적혀있는 식품 원재료들을 살펴보니 정말이지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같고 정수 같은 것도 그거를 하나 하려면 공간이 얼마나 많이 되겠지. 정성을 담아 직접 끓여낸 쯔유. 메밀 특유의 식감과 맛을 살린 면발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착한 판메밀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우리는 전국 각지의 판메밀 식당 중 인터넷과 전화 취재를 통해 30곳의 식당을 1차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의 방문 취재를 통해 6곳의 판메밀 식당을 착한 식당 후보로 선정한 다음 전문가 검증단과 착한 판메밀을 최종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메밀면과 쯔유 모두 합격점을 받는 착한 판메밀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메밀면과 쯔유 모두 합격점을 받는 착한 판메밀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의 한 판메밀 전문 식당. 이곳은 자가 제면을 원칙으로 해 매일 생산량에 한계가 있으며 여름에는 조기 품절까지 예상된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입구에 있는 표기에는 메밀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 쓰여 있습니다. 아, 메밀가루 국내산이네? 메밀 함량이 얼마나 돼요? 80%요? 메밀 함량은 80%로 이제껏 봐온 식당 중 가장 높았는데요. 판메밀 가격은 10,000원. 우리가 본 판메밀 중 최고가입니다.
이때 전문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재면실. 반죽하고 미는 것 같아요. 밀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재고는 직접 안 하지만 반죽이나 미는만 직접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식사 메뉴가 나오기 전 특별한 주전부리를 내어주는데요. 바로 튀긴 메밀면입니다. 꼼꼼히 살펴본 뒤 맛을 보는 전문가. 진짜 고객님이 자가제면하고 칼로 자르고 나무 짜투리 갖다가 쓰니까 사이즈도 그렇고 이런 기포는 생면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분이 해주는 기포도 힘들고 이런 게 없이 매끈하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건면을 쓰겠다고 합니다. 자가 제면한 생메밀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곳. 기대감을 안고 이젠 주문한 판메밀을 맛볼 차례. 옅은 메밀가루 색을 그대로 담아낸 메밀면과 진한 간장 빛깔의 쯔유. 쯔유 역시 직접 만들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쯔유의 맛을 보는 전문가. 그 향도 깊게 들이마셔 봅니다. 가소붓이나 이런 향들이 좀 많이 살아있고 일단 만드는 거는 직접 다 만드는 거고요. 좋은 평가를 받은 쯔유만큼 메밀면도 기대가 되는데요. 메밀면을 들고 잠시 망설이던 전문가가 이내 쯔유의 면을 적셔 맛을 봅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는 표정. 면이 지금 나온 지 5분 정도 됐는데 메밀 함량이 높으면서도 좀 그래도 길이가 있고 어느 정도 면 모습을 갖춰줬으면 하는 게 소비자들 바람이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끊어요. 국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툭툭 끊어지는 면발. 시간이 꽤 지나서 아직까지 냉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는 거 보면은 좀 낮은 온도에서 많이 수선해서 찰기가 없는 메밀은 반죽뿐 아니라 익혀내 찬물에 헹구는 마무리 작업까지 신중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대한민국 메밀의 고장, 강원도에 위치한 메밀국수 전문점. 식당에 들어서자 검증단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 자리를 차지한 커다란 기구. 마치 나무를 깎아낸 예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 뭐예요? 아, 지금 주문하면 바로 뽑는 거예요? 주방뿐 아니라 식당 안에도 비치되어 있는 국수 뽑는 틀. 전문가도 신기해하는데요. 메밀 텀벙국수라 부르는 판메밀은 10,000원. 메뉴엔 강원도의 힐링 푸드인 한국식 메밀 막국수도 있습니다. 소바 5개 주세요. 주문을 받은 주인은 메밀가루를 퍼담아 즉석에서 반죽을 시작합니다. 잘 뭉쳐지지 않는 메밀가루를 능숙히 다루는 손길에서 주인의 노련함이 느껴집니다. 메밀이 뭐예요? 껍질을 벗겨낸 순메밀 100%로 빚어낸 반죽은 뽀얀 색깔을 띱니다. 이렇게 손님 올 때마다 항상 있어요? 네, 메밀을 뜨는 거 이게 꼬들꼬들하게 말라가지고 국수가 안 돼요. 완성된 반죽을 국수 틀에 넣고 힘껏 누르자 길고 가늘게 뽑아져 나오는 메밀면. 물이 끓는 가마솥 안으로 잠겨듭니다. 커다란 국수 분틀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 면을 뽑는 주인. 쉽게 볼 수 없는 색다른 광경인데요. 드디어 주문 즉시 뽑아낸 판메밀이 완성됐습니다. 제면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그 맛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순메밀 100%로 만들어낸 뽀얀 메밀면은 그동안 봐온 짙은 색의 메밀면과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기존에 시판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공장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첨가물도 들어가고 그런 색깔도 진하게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원래 메밀이 원래 이런 색이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껍질을 벗긴 순메밀을 2번 갈아 반죽했기 때문에 더욱 하얗다는 메밀면. 그 맛은 어떨까? 먹어보면 메밀의 그 특유의
거슬거슬한 느낌, 그 느낌이 있죠. 원재료 메밀의 식감과 맛을 잘 살렸다는 전문가의 평가. 다른 전문가도 맛을 봅니다. 면은 괜찮은데 쭈유가 있어요. 쭈유가 왜요? 100% 인스턴트 갈거예요. 그러니까 면 자체는 맛있는데 찍어 먹는 그 순간 우리가 흔히 붓혀서 먹던 그 맛으로 바뀌어요. 쭈유에서 인스턴트 제품의 맛이 강하게 느껴졌다는 전문가.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쭈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주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용하는 것은 시판용 쭈유.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농축액으로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검증단. 아쉬운 마음에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소스까지 만들긴 힘든가 봐요.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아주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미료를 처음에는 거의 안 넣고 했어요. 아무 맛도 안 난다 그래가지고 좀 넣고 하다 그래도 맛이 안 난다 그래갖고 여기서 사갖고 했거든요. 여기서 만드실 때 뭐 넣고 만드셨어요? 가라당이 뭐 그런 거 넣고 만들어요. 국수 되게 맛있어. 면은 맛있어요. 네. 면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면은 합격점이었지만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순 없었습니다.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도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조리까지 완벽한 식당을 찾긴 쉽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시판되는 가격들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 걸 봐서는 뭐 되게 좀 착한 식당이라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집 이 정도로밖에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 부산. 우리는 이곳에서 착한 판메밀을 찾는 데 함께할 특별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판메밀의 본고장, 일본에서 온 요나구니 스스무 셰프. 일본인 셰프가 생각하는 착한 판메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맛있는 메밀이라고 하는 것은 50% 이상, 70%, 80% 어떤 때는 100% 들어가야지 메밀 전문 소바 집이거든요. 오늘 기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소바를 만들고 있는지. 이 부푼 기대처럼 착한 판메밀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대를 안고 찾아간 한 판메밀 전문점.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면을 만드는 재면실이 보입니다. 제대로 된 방금 전까지 사용이라도 한 듯 꺼내져 있는 각종 재면 도구들. 커다란 도마부터 반죽을 미는 데 사용하는 밀대도 보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한 5건에서 이제 10건 정도. 전 공평 공평. 강원도 공평. 그런데 문 앞에 붙은 메뉴판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의 기호에 따라 메밀의 함량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는 것. 식사 시간이 지나 한적한 식당 안에 자리 잡은 전문가. 이곳의 메뉴판을 유심히 살핍니다. 메밀 50% 함량의 판메밀은 10,000원, 80%는 14,000원. 특히 메밀 함량 80% 이상의 국수는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이 색다른데요. 근데 왜 다 퍼센트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거요? 네. 우리 집만의 특색. 메뉴판을 꼼꼼히 살피던 전문가의 표정이 밝습니다. 메밀우수가 전문적인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메밀우가 없어. 돈가스도 없어. 카레라이스도 없어. 오니기리도 없어. 여기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 메밀우예요. 단일 메뉴라는 메밀국수 중 판메밀을 주문했습니다. 메밀 80% 함량, 정갈한 한 상이 차려집니다. 짭짤한 향이 풍기는 쭈유와 백김치, 돼지 수육 2점이 함께 나왔는데요. 80%의 메밀면은 유달리 가늘고 연한 회색빛을 띱니다. 그런데 함께 주문한 메밀 50% 함량의 메밀면 색이 더 진해 보이는데요. 근데요, 왜 50%가 더 진해요? 이건 껍질이에요. 껍질이에요, 껍질. 50% 면은 껍질채 재분한 통메밀 가루로 만들어 색이 더 진하다는 건데요.
먼저 80% 함량의 메밀면을 살펴보는 전문가. 皮を全部取って姉もんだ殻も折りこ 시식에 앞서 메밀면을 얹은 대나무 발을 살펴봤습니다. 이물질 없이 청결한 상태인데요. 먼저 높은 함량의 메밀면을 맛보는 전문가. 10% 면치고는 굉장히 잘 뽑은 면이에요. 곡물량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렇다면 50% 함량의 면은 어떨까? 쯔유를 살짝 찍어 일본 정통 방식대로 면발을 한 번에 후루룩 넘겨보는데요. 전체를 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비슷한 하얀 소바보다 또 쉬운 것이 100% 좋다 이거 아니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드시면서 이거 나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평가를 받은 메밀면. 그러나 우리는 유달리 색이 진한 50% 함량의 메밀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50대 50 볶은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것도 잠깐만 딱 보이지. 이곳에서 사용하는 메밀가루를 보여준다는 주인. 껍질째 딴 거고. 이거예요? 네. 통 메밀가루는 수차례 갈아낼수록 입자가 작아져 더욱 진한 색을 띈다는데요. 메밀가루에 물을 붓는 주인. 메밀가루의 색이 점점 진해집니다. 아 진짜 검은색으로 바뀐다. 검증단을 만족시킨 메밀면에 이어 쯔유도 검증에 들어갑니다. 다진 파나 물을 넣기 전 쯔유 그대로를 맛보는 전문가. 이거는 자체 건조한 생선을 넣었네. 다른 데서는 이런 잘 사던 생선에 그런 게 나지 않아. 이 집에는 뭔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미를 해서 넣는 게 있어요. 처음 먹어보니까 굉장히 짜면서 생선 향이 확 났거든요. 쯔유에는 과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걸까요? 국물은 고등어를 갖고 고등어볼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판장자 같이 오시 아시죠? 공판장자 공판 키는 거. 그게 이제 한 4개월 정도 된 겁니다. 주인이 직접 손질후 말려 5개월 이상이 되면 사용한다는 고등어포. 검증단과 제작진도 평소 보기 힘든 이 식재료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만 먹어도 밥 먹겠는데요? 검증이 끝난 뒤에도 말 한마디 없이 계속되는 판매매 시식. 한 상을 말끔하게 비운 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가게의 최고의 재배예요. 최고의 재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메밀의 향기, 그리고 맛이 살아르면서 그리고 어떻게 말해 메밀에 입장하고 심은 맛이 있고 탄력이 있고 거기는 제대로 된 메밀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우리나라의 소밭집이나 혹은 막국수집에서도 저렇게 본인이 고등어를 말려서 육수를 내는 경우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성이나 열성은 착한 식당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밀의 특징을 잘 살린 면과 정성이 담긴 쯔유를 내놓은 이 식당에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그렇지. 예. 김이 이상하더라고. 예. 뭐 잘하는 거 아니야. 진정성 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혹시 착한 식당 오픈 검증을 요청드릴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검증을 해? 아침부터 뭐 그냥 준비하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음식 만드는. 갑작스런 요청에 생각에 잠긴 주인.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아침서부터 쭉 찍어도 상관없어요. 내 일하는 거 그대로 보여줘요. 착한 판메밀 후보, 장인을 꿈꾸는 서승일 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이 내리는 어느 여름날. 12년째 판메밀을 만들고 있는 서승일 씨는 식당에서 밤잠을 자고 다시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7시, 점심 영업이 한참 전인데도 세면 후 바로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되게 일찍 일어나시네요. 예, 아침에 준비할 게 많습니다. 면과 쯔유, 간단한 조합이지만 판메밀 한 그릇에 들어가는 정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나 생각하는 판메밀의 주인공은 메밀면일 텐데요. 서승일 씨의 손은 쯔유를 만드는 데 먼저 향합니다. 검증단의 극찬을 받은 쯔유의 주재료, 고등어포. 일본의 흔한 식재료인 가다랑어포가 아닌 고등어포는 우리에게도 낯선 식재료입니다. 가스오부시는 이제 맛이 조금 연하고 고등어는 맛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연하고 맑은 국물을 낼 때는 가스오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바 간장처럼 좀 약간 강한 맛을 줄 때는 이제 고등어를 많이 씁니다. 손질에 쪄낸 고등어는 일주일 이상 건조시켜 훈연을 거친 뒤 6개월간 자연 건조한다는데요. 푸른 곰팡이를 꾸준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꼭 직접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고등어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쯔유는 쉽게 상할 수 있어 적은 양으로 자주 만든다는데요. 고등어포를 넣고 3시간가량 끓여주고 나면 또 다른 생선이 등장합니다. 바로 젓갈을 담그거나 육수 내는 데 사용하는 밴댕이. 고등어포와 어울리는 맛을 찾기 위해 다양한 생선을 조합해 본 뒤 선택한 재료입니다. 고등어는 상당히 짙어지고 그다음에 뒷포리는 그거보다 좀 덜 짙고 멸치는 뭐 이제 맑은 맛이 나는 거니까 저희 집에는 어울리지가 않고 뒷포리하고 고등어하고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우려내는 한국식 육수와 달리 모든 재료는 적당한 때를 맞춰 건져내고 여기에 다시마와 간을 맞추는 간장, 설탕을 넣고 다시 끓여낸 쯔유. 마지막으로 가다랑어포를 넣고 우려냅니다. 어디서 배워보신 거예요? 예,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일본에는 굉장히 짙은 맛이 나는데 그 짙은 맛을 내니까는 생선 비린 맛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뺐습니다. 재료 준비 과정부터 완성된 쯔유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개월. 이 정성이 쯔유가 깊은 풍미를 내는 비결입니다. 쉽게 푸석해지는 메밀 반죽의 특성상 영업시간에 다다라 재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면을 반죽하기 전 서승일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면을 써낸 칼을 갈아주는 것.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면을 만드는 재면사 역시 장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선의 칼보다 더 날카로워야 돼요. 이 굵은 국수가 아니고 아주 가는 국수이기 때문에 그 2mm 정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야 돼요. 막국수를 뽑는 제면 기계나 칼국수를 자르는 식칼이 아닌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는 일본 정통 제면 방식. 먼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50% 함량의 메밀면을 만드는데요. 밀가루와 2가지 종류의 메밀가루가 더 들어갑니다. 그중 한 메밀가루의 색이 유독 진한데요. 오, 이건 약간 노르스름하네요. 좀 갈색이 돌죠? 네. 예, 요거는 메밀 속껍질째 빤 통메밀가루입니다. 진짜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 볶은 거는 예. 뭐랄까 볶은 냄새가 커피? 나죠. 그렇죠. 커피 냄새. 예, 볶은 냄새가 나죠. 아무래도 예. 지금 불에 볶았으니까. 아, 이건 전혀 그런 냄새가 예, 안 나요. 이건 풀냄새가 나죠. 껍질째 수차례 갈아낸 통메밀가루는 색은 진해지지만 탄내 나는 볶은 메밀가루와 달리 풋풋한 자연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의 한 구절처럼 소금을 뿌린 듯 새하얗게 피어나는 꽃만큼이나 뽀얀 빛깔의 메밀가루.
이게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확 풍기네요. 그 메밀꽃 필무렵 소설에 보면은 메밀 향이 냄새가 나는 달밤길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좋은 메밀은 향이 많이 납니다. 메밀가루와 밀가루, 물만이 반죽 재료의 전부인데요. 물이 많으면 면이 불고 물이 적으면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적절한 배합 비율이 중요합니다. 글루텐 함량이 적은 메밀가루는 잘 뭉쳐지지도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면으로 탄생하기 전 수시로 모양을 바꾸어가며 반죽하는 것도 비법 중 하나인데요. 이쪽으로 공기층을 빼내는 겁니다. 반죽에 속에 있는 공기를 지금 빼내고 있는 작업이에요. 본격적인 반죽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반죽이 갈라지기 전 재빨리 느리는 것도 재면사의 기술인데요. 두께가 고르지 않으면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길이가 다른 밀대로 바꿔가며 균일하게 펴줘야 합니다. 온실처럼 후끈한 재면실. 그러나 온도에 예민한 반죽이 마를 수 있어 냉방기 하나 켤 수 없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도 메밀 반죽이 우선인 서승일 씨. 굳이 왜 수타로 하세요? 맛이 차이죠. 맛과 식감. 왜 그러냐면 수타를 하게 되면 기계는 일률적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반죽 안에 있는 그 수분을 다 그냥 밀어내는 거고, 수타는 그거를 사람이 이제 인지하면서 반죽을 해서 그 수분을 갖춘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면을 재면을 해놓으면 상당히 쫄깃한 면이 나옵니다. 최상의 맛을 찾기 위해 수타를 고집한다는 그는 다양한 시도 끝에 가장 이상적인 면발의 두께를 찾았습니다. 2mm로 얇게 밀어진 메밀 반죽을 12번 접어낸 다음 쿵짝쿵짝 박자를 맞추듯 움직이며 일정한 두께로 썰어냅니다. 칼같이 정확하네요, 참. 이게 1, 2년 만에 이루어졌겠어요. 내 스승이 누군 줄 알아요? 실패님.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칼이. 날카로워서. 보통 한 번 비면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고생해요. 수많은 반복 훈련을 거쳐 칼질의 정확한 감각을 익혔다는 그에게 손에 남은 상처는 표창과 같습니다. 20여 년 전 소바의 고향인 일본에서 재면을 배웠지만 좋은 메밀면을 만드는 진정한 비법은 본능적인 감각과 끝없는 연습으로 얻은 노련함이었습니다. 수타면이기에 한 번 만들 수 있는 메밀면의 양은 최대 20인분. 1시간가량 걸리는 재면 작업을 하루 5번에서 10번까지 계속합니다. 첫 번째 재면 작업이 끝날 때쯤 다가온 점심시간. 많이 오시네. 메밀국수가 한철 벌어 1년 먹고 사는 여름 장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주방 안. 메밀 함량과 면의 두께에 따라 익히는 시간 또한 달라지는데요. 서승일 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손에 느꼈을 때 그 느낌, 제일 잘 익었을 때 느낌을 수련을 통해서 배워서 그걸 갖고 최고의 컨디션이었을 때 꺼냅니다. 적절한 시간 동안 삶아내 정확한 때에 건져낸 메밀면을 푸짐하게 얹어내는데요.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메밀면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육수를 만들어 삶아낸 야들야들한 돼지 수육부터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일본식 달걀말이, 일본식 배추절임을 한국인 입맛에 맞추어낸 물김치와 원재료의 향이 깊이 스며든 쯔유까지. 이 모든 것을 한 상에 모아주면 만드는 이의 정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품격 있는 판메밀이 완성됩니다. 면 요리는 후루룩 먹으면 금세 사라지는 간편한 한 끼 식사지만 이곳을 꾸준히 찾는 손님들은 이 판메밀 한 그릇, 가느다란 국수 한 가닥에 들어있는 서승일 씨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찾는다는 손님들. 다른 데는 사실 뭐 메밀인지 밀가루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뭐 색상만 좀
메밀국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메밀국수를 먹어야겠다 싶으면 이제 여기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라나는 아이도 믿고 먹는 건강한 재료로 만든 면발. 달고 짠맛 이상의 깊은 풍미를 내는 쭈유가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자연 맛이 난다. 입에서 그냥 어떠한 맛이 아니고 개운한 맛. 이 면도 맛있고 이 양념이 특이한 맛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비교가 많이 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걸려오는 전화. 80% 함량의 판메밀 예약입니다. 80% 메밀면에는 순메밀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메밀이 많이 들어갈수록 보관이 안 됩니다. 메밀은 숙성을 하게 되면은 바로 면이 부서지고 반죽도 안 되고 반죽을 해놔도 부서져 버립니다. 끈기가 없다 보니까. 메밀과 밀가루의 비율을 8대2로 맞춘 반죽은 메밀 향을 충분히 살리면서 적당히 뻣뻣하고 탄력을 가진 메밀면의 황금 비율로 통합니다. 그래서 판메밀 좀 먹어봤다 자부하는 이들이 주로 찾는데요. 계속되는 제면 작업에 땀이 마를 새 없는 서승일 씨. 몸은 힘들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메밀이 많이 함유된 탓에 면을 자르고 옮겨 담는 작업 하나하나 어린 아기를 대하듯 그 손길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손님의 기호에 따라 메밀 함량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서승일 씨의 판메밀. 자칭 이곳 마니아라는 단골 손님은 메밀 80% 함량만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걸 즉석에서 하지 않습니까? 80%는 즉석에서 이걸 만드니까요. 대개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면이 제일 좋습니다. 메밀 함량이 이제 높으니까 면이 좋으니까 그거 찾아 먹으러 이제 여기 계속 온 거죠. 믿을만 하니까. 면을 씹어보면 알잖아. 점심시간이 끝나 손님도 빠져나간 오후 시간. 다시 저녁 영업 준비에 들어간 서승일 씨의 표정이 조금 지쳐 보이는데요. 그런 서승일 씨를 살뜰히 챙겨주는 한 사람. 누구예요? 딸입니다. 사랑스러운 딸. 같이 일하시는 거야? 아니면 도와주러 왔어요? 방학식이 아니라 취준생. 외동딸인 서경아 씨의 칼질 솜씨가 제법 야무진데요. 어떻게 좀 이거 도와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게가 많이 바쁘고 하니까 여름에만 도와드리고 있어요. 주방일이 쉽지 않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미대를 졸업한 서승일 씨는 식당 운영을 하기 전 잘 나가는 인테리어 업체의 CEO였습니다. 그는 왜 제면사가 되었을까요? 20여 년 전 일본 출장 중 맛본 소바에 푹 빠져 가족에게 메밀국수를 맛보여주기 위해 제면을 배웠다 합니다. IMF로 사업 실패를 겪은 뒤 메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서승일 씨. 제가 워낙 또 소바를 좋아하고 상당히 정직한 맛입니다. 소바는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손님들한테 그대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끔찍한 메밀 사랑을 잘 알기에 때론 걱정이 된다는 딸. 걱정되죠. 쓰러지거나 걱정돼. 맨날 앞으로 와서 파스 맨날 붙이고. 진짜요? 마음 좀 안 좋으시죠? 아직까지는 20년 정도가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 예. 건강한 식재료를 고집하고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내는 손맛. 청결한 위생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정성과 철학을 지닌 서승일 씨의 판메밀을 5가지 기준에 만족한 별 5개 착한 식당으로 선정했습니다. 착한 판메밀의 주인공 서승일 씨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진짜 덥네요. 진짜 더워요. 지금 현재
부산의 기온이 32도입니다. 32도. 오늘 같은 날씨는 더더욱 시원한 이 판메밀국수가 생각이 납니다. 착한 판메밀국수의 맛이 어떨지 서울에서 먼 길 달려왔는데 이제 그 맛을 여러분들께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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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먹거리 엑스파일 김진 기자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저희가 예고 없이 갑자기 몰래 온 손님으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깜짝 선물은 감사합니다. 네, 착한 식당. 예. 제 64호점. 예. 착한 식당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먹거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별 5개짜리 착한 식당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 이렇게 상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 좋은 음식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음식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꾸준히 갈 겁니다. 국내산 생메밀가루를 충분히 넣어 원재료의 향과 맛을 살린 반죽이 착한 판메밀을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지만 여기에 숙달된 기술이 더해져야 비로소 서승일씨표 메밀면이 탄생합니다. 깊은 맛의 쯔유와 정직한 메밀면. 이것이 착한 판메밀입니다. 드디어 났군요. 네,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만난 착한 판메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메밀 50% 함량의 판메밀과 80% 함량의 판메밀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흰색 메밀면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면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굉장히 투박한 게 확실히 손으로 만들었고 몸으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분명한 건 이게 리얼 메밀국수라는 거.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착한 메밀국수 잘 먹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80% 메밀의 맛. 자, 메밀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 끊깁니다. 원래 메밀은 3분의 1만 살짝 담궈서 면의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메밀국수에서는 왜 이 맛을 못 느꼈던 걸까요? 좀 투박하고요. 면도 입에서 뚝뚝 끊기고 메밀 특유의 고소한 맛과 메밀 특유의 그 단맛이 씹을 때마다 계속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0% 메밀면의 맛을 한번 보겠는데요. 살짝 찍어서 80% 메밀이 조금 더 메밀 향이 강하고 좀 거칠고 투박하다면 그것에 비해서 50%는 더 부드럽고 목 넘김이 훨씬 더 좋습니다. 80% 메밀면이 진한 아메리카노 같다면 이 50% 메밀국수는요, 거기에 향기롭고 부드러운 우유가 섞인 카페 라떼 같다고나 할까요? 무더운 여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메밀국수 드시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리얼 메밀의 맛에 빠져보겠습니다. 내 스타일은 80%야.